여러분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알고 있으신가요? 가구가 저절로 움직이고 물건이 공중으로 뜨는 이상 현상으로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과학에선 건물의 진동, 지하수나 기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나 그런 것으로 물건이 공중에 뜨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이상 현상으로 인해 영어로까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폴터가이스트를 겪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연에 나오는 서연 씨는 30대 여성으로 혼자 빌라에 살면서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서연 씨는 회사 근처 빌라를 하나 구매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면서 철저히 아끼고 아껴 은행 대출까지 끼고 겨우 내 집 마련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빌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빌라이긴 했어도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를 하고 가구 하나하나 허투루 사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후 조금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구석에 걸어두던 도마가 싱크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밥해 먹기 귀찮아서 배달을 시켜 먹어 도마를 꺼내는 일이 없었는데 도마가 싱크대 위에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정도 착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넘어갔습니다. 다음날은 식탁에 의자가 삐뚤어져 있었는데 서연 씨가 강박증 그런 건 아니지만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의자를 집어 넣으려 하다가 장판 무늬선에 맞춰 의자를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선에 맞추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의자를 넣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의자가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아주 사소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주말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금융회사가 상당히 바빠 주말에도 자주 나가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토요일도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도 오전에 잠깐 나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엄마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에 대파를 썰고 있었는데요. 서연 씨를 보더니 웃으면서 왔니? 배고프지? 하면서 서연 씨를 반겨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주말에 가끔 오는데 오기 전에 항상 온다고 전화했지만 이번엔 전화도 안 하고 바로 온 것이라 불만이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전화가 걸려온 건 바로 서연 씨 엄마였는데요. 아니 지금 거실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뭐지? 하고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서연 씨 엄마가 오늘 저녁에 반찬 좀 갖다 주러 들리려는데 괜찮냐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순간 서연 씨는 엄청나게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11월이었지만 식은땀으로 등이 전부 젖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요리하고 있는 우리 엄마는 대체 누구지? 분명 싱크대에 서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에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서현 씨는 능청스럽게 배가 좀 아프네 하면서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서현 씨 엄마가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오늘 저녁에 올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엄마가 말하는 것입니다. 서현 씨는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평생 화장실에 있을 수는 없으니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크대에 아무도 없고 도마와 칼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엄마가 맞는데 잘못 본 거면 이 도마와 칼은 대체 누가 꺼낸 것일까? 너무 무서운 서현 씨는 집에 있는 불을 다 켜고 TV도 크게 틀고 그렇게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서현 씨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 씨는 낮에 겪은 일도 그렇고 누군지 물어봤는데 서연아 엄마야 문 열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혹시나 엄마가 아니고 귀신이면 어쩌지 하면서 안절부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아무도 없나 하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현 씨는 안심했다고 하는데 서현 씨 엄마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당연히 귀신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현 씨 엄마가 들어오고 집에 있었네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은 반찬들을 꺼내 식탁에 놓는 것입니다. 서현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현 씨 엄마는 요즘 바쁘지? 별일 없지? 그러면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실 베란다 창문이 낮에는 밖이 보이지만 저녁이 되면 이게 거울처럼 돼서 집안을 비추게 되는데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베란다를 봤는데 서현 씨 엄마가 아니라 웬 머리 긴 여자가 반사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 거실을 봤는데 분명 서현 씨 엄마가 맞았습니다. 서현 씨는 태어난 척 대충 짐을 챙기고 나 잠깐 편의점 갔다 올게 이러고 밖을 나가려 하자 서현 씨 엄마가 근데 가방은 왜 챙겨? 이리 묻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뭐 줄 게 있어서 하고 둘러대고 도망치듯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현 씨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며 누구 엄마가 화장실에 넘어져 병원에 갔고 팔에 금이가 깁스를 하느라 못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집에 들어온 사람은 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서현 씨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밝아지면 다시 와야겠다 하고 결국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래도 다음날 출근은 해야 하니까 이른 아침 집에 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던지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옷장, 싱크대, 서랍문이 전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고 도둑은 아닌데 문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결국 서현 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집에 있을 때 불은 있는 대로 다 켰고 홈캠도 설치해서 수시로 회사에서도 집안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무당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 근처에 애기보살, 처녀보살 이런 집들을 검색해서 리뷰 평가가 좋은 집 하나를 골라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부적 20장을 주게 되는데 그걸 집안 구석구석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적은 또 어찌나 비싼지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했다는데요. 부적을 출입문, 각 방, 싱크대, 베란다, 화장실까지 골고루 붙였다고 합니다. 이젠 괜찮겠지 하고 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부적 20장이 전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전부 붙였고 한두 장 떨어진 거면 납득을 하겠는데 전부 떨어지다니. 그래서 홈캠을 확인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현 씨가 그야말로 영끌한 이 빌라에 애정이 많았고 그래서 집에 흠집 나고 그럴까봐 부적을 대충 붙이긴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접착력 약하게 해서 붙인 것이라 이것은 나의 실수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적이 전부 떨어진 그날 저녁 서현 씨 집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밤 10시쯤 서현 씨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자꾸 틀리더니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서연아, 엄마야, 비밀번호 왜 바꿨어? 반찬 챙겨왔으니까 문 좀 열어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서현 씨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가만, 지금 밤 10시인데 엄마가 왔다고?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에 밖을 볼 수 있는 동그란 작은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밖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 엄마가 아니고 웬 이상한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서현 씨는 그렇게 문을 안 열고 버텼는데 자꾸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닌 줄 아니까 돌아가 막 서현 씨가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잠잠해졌는데요. 아무래도 부적이 떨어져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흠집이고 뭐고 부적에 강력분들을 칠하고 집안 곳곳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그 후 잠잠해졌다고 하는데 며칠 뒤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야근을 해서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서현 씨 집에 있는 부적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서현 씨는 기겁을 하고 밖으로 도망 나왔고 근처 편의점에 앉아 홈캠을 확인했다는데요. 이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끔 빈집에 숨어들어 몰래 사는 사람들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서현 씨도 야근을 많이 하고 집보단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기니까 누군가 몰래 우리 집에서 사는구나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홈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홈캠에는 사람은 안 보이고 부적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본드까지 칠하고 붙인 부적은 너무 쉽게 떨어지고 그것도 20장 전부 떨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험에 집을 내놓을까 엄청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끌에서 겨우 마련한 집인데 어찌 버텨볼까 생각도 했지만 매번 주변 찜질방에 가는 것도 못할 짓이고 결국 집을 내놓기로 합니다. 결국 서현 씨는 주변 오피스텔 월세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서현 씨가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우니 부동산에 비밀번호 말해주고 알아서 확인해서 견적 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것인데 부동산에선 이렇게 집이 어지러우면 안 된다. 수거업체 불러서 수거해 가든지 해야 견적을 매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서현 씨는 좀 이상했는데요. 이미 깔끔하게 생활하는 편이고 집에 있는 시간도 적어 뭘 어지럽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데 일단 그 빌라가 무섭긴 하지만 부동산에서도 와 있고 마침 근처에 있어 그 빌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 가구들이 부서져 있고 식탁도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소파는 이리저리 뜯겨져 솜이며 스펀지며 마루를 나뒹굴고 있고 그야말로 낭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하나도 손댄 게 없는데 누가 이런 것일까? 결국 폐기물 수거업체를 불러 전부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빌라. 스스로 물건들이 부서지고 뜯겨지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서현 씨는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보면서도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찾아온 가족이 사실은 다른 존재였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겹치며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라면 여러 지방령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서현 씨가 과다한 인테리어로 인해 지방령의 분노를 샀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산범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 흉내를 잘 낸다고 하는데요. 가족, 지인들의 목소리로 유혹해 그들을 저승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유령들이 정말로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귀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